안녕하세요, 에네트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말고도 여러 가지 블로그를 이전에 했었는데요. 그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을 하다가 브런치라는 글 쓰는 앱을 알게 됐어요. 그 브런치라는 그 앱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서 호주 차일드 케어 이렇게 구독자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호주 차일드 케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DM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꽤 있는데요. 그걸 몇 개 추려서 이제 대답을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호주 차일드 케어 공부를 하고 교사가 되고 싶은데 학교를 추천해 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이제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학교에 가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차일드 케어 교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4가지의 자격증이 존재가 하는데 첫 번째는 CERT3라고 해서 Certificate 3예요. 이게 제일 베이직한 단계고요. 그 다음이 디플로마, 제가 딴 게 디플로마, 그 다음이 배첼러, 한국어로 말하면 그 대학에서 받는 학위, 아니면은 이제 뭐 자기네 나라에서 배첼러가 있기 때문에 학위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 대학원을 가서 이제 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유학생들은 CERT3나 디플로마를 땁니다. 왜냐면 배첼러 그 대학으로 가면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거든요. 이름은 MEGT. MEGT라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서도 디플로마나 CERT3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르는 기준은 정말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차일드 케어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교육기관을 고르시는 기준이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학비가 얼마인지, 인터내셔널이면은 무조건 이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몇 시간 학교를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몇 시간 온라인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제 양도 중요해요. 왜냐면 솔직히 일을 시작해서 정말 바보처럼 보이기 싫으면은 과제를 빡세게 주는 곳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설렁설렁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거를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쉽게 한번 그냥 CERT3 한번 공부 6개월 해보면서 어떤지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은 뭐 설렁설렁 공부 시키는 대로 가셔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빡세게 과제를 이제 줘가지고 좀 이 직업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게끔 한 번은 만드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일을 이제 호주의 차일드 케어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자기가 공부를 끝냈다는 그 학위를 보여야 되고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 그 자격증을 아직 따지 않았더라도, 학위를 취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고 공부를 하고 끝날 거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은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Working with Children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 경력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 신분에 대한 거를 다 조회를 하고 이 사람이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First Aid, CPR, Anaphylaxis, 그 다음에 아스마, 이거를 모두 다루고 있는 그 코스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내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 비자, 학생 비자라든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아니면 워킹 비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합법적으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구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얼만큼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은 정말 짧게 말씀드리자면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이제는 안 듣고 싶어요. 왜냐면 영어는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기본 수단입니다. 기본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아이들과 소통 가능하고 이거는 솔직히 쉬워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건 쉽지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영어를 쓰는 동료들 그리고 학부모들이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구하는 거.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공부를 거의 끝나간다고 쳐요. 저는 공부가 2017년도 6월에 끝났는데 이제 2017년도 1월부터 약간 똥줄이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근데 저는 학비를 제가 이제 벌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걸로는 솔직히 그 학비를 다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시잡, 그 서류상 텍스를 안 받고 그냥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텍스잡 두 개를 같이 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유치원 캐주얼 일을 하는 그 특성상 그 풀타이머들, 정규직 선생님들이 아프거나 뭐 이제 휴가를 떠날 때 빵꾸를 그 구멍난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게 캐주얼 선생님들의 몫인데 아침 6시 반에 뭐 전화해가지고 오늘 8시까지 올 수 있어? 이런 전화를 절대 제가 수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치원 잡을 그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섣불리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잡을 잡으려고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원장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왜 너는 경력이 하나도 없니? 너는 왜 유치원 그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왜 카페에서 공부했니? 라고 하면은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카페 잡 중에 하나를 놓고 유치원 일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글에 이제 쳐봤죠. 세인킬드 주위에 차일드케어. 그랬더니 이제 몇 개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센터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공고가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그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서 원장 이메일을 알아낸 다음에 제 커버레터랑 레주메를 보냈습니다. 운이 좋게도 거기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2주 후에 메일이 왔어요. 전화가 왔나? 메일이 왔나? 그래서 인터뷰가 잡혔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일자리 찾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알바몬 같은데 그게 그 호주에서는 seek.com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한 군데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올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꽤 물어봐요. 인종차별 괜찮냐? 내가 동양인인데 유색 인종인데 백인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학부모들이 좀 차별하지 않냐? 애들이 차별하지 않냐? 뭐 다른 동료들이 차별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들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걱정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예요. 호주인이라는 거는 어버리지널이라는 원주민밖에 없어요. 물론 인종차별은 있죠. 근데 그건 정말 무식한 새끼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일자리를 구할 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일자리를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은 없냐?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이걸로 영주권을 뭐 받으셨냐, 어떻게 영주권 받았냐, 차일드케어로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차일드케어로 영주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 주위에도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 유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리서치 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보육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오셨을 때 한국이랑 호주의 그 차일드케어가 얼마나 다른지 구경을 이제 방문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확실하게 네 오세요 저희 센터 와서 이제 뭐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원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제 원장의 이메일 주소를 드리면서 여기에 한번 뭐 이메일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희 원장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호주 차일드케어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듣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